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아줌마입니다. 제 남편은 작은 중소회사에 다녀요. 머리보단 몸을 쓰는 일을 하고 그곳에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중소회사라고 해도 대를 이어서 물려받을 만큼 안정성이 있는 회사예요. 제 남편이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의 사장님은 이미 손을 떼셨고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장님이 남편 말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때 남편은 기술자보단 허드렛 일 떠맡는 잡부에 불과했지만 말단 직원까지 가족처럼 챙기는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곳에 뼈를 묻기로 결심하고 지금은 어느덧 한 부서를 책임지는 기술자가 되었어요. 남들 양복 입고 출근할 때 작업복 입고 출근하는 일이 창피할 법도 한데 남편은 항상 당당하게 다녔어요. 친구 누가 은행에 취직했다더라, 대기업에 붙었다더라 했을 때도 남편은 당당하게 난 더 좋은 회사 다닌다는 마인드로 살았어요. 남편은 이 회사가 몸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마음만은 항상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현재 사장님도 아버지의 성격을 쏙 빼닮아 직원들을 참 잘 챙겨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이 묵묵히 한 길만 걸어온 세월이 30년입니다. 저와 결혼할 때도 남편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듬직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작은 공장이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면 뭐 어떤가요? 공장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처자식 굶어 죽이지 않을 만큼 성실한 남자인데 조금 무식하고 꾸밀 줄 모르면 뭐 어떤가요? 저라고 대단한 여자도 아닌걸요. 끼리끼리 만났다고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전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그렇게 가장의 역할을 잘해준 것이 항상 고마웠어요. 장녀인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5년 뒤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온 남자는 제 남편과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부는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멋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축하해줬는데 여동생과 제부 입장에서는 저희 남편이 우스워 보였나 봅니다. 처음에는 깍듯이 형부 대접 형님 대접하더니 언제부턴가 무시를 하더라고요. 먼저 인사를 하긴커녕 남편이 인사해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고 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형님이 그런 것도 아시냐고 놀라는 척을 하고 가족끼리 얘기하고 무언가 결정을 할 때도 남편이 말하면 제부가 형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하고요. 제 남편이 제 부모님을 살갑게 챙겨서 예쁨을 많이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네. 일부러 들으라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커서 식구들 모두 들었어요. 그때 제가 여동생하고 크게 싸웠습니다. 내 남편이 얼마를 버는 줄 알고 그러냐? 내 남편 충분히 넉넉하게 벌고 부모님께도 여유 있게 쓴다. 알지도 못하면서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운다는 막말을 하냐? 제부도 많이 벌겠지만 내 남편도 제부 못지않게 번다. 여동생은 제 말을 다 무시하고 어차피 노가다 아니냐? 많이 벌어봤자 노가다지. 하더군요. 여동생 머리채 잡을 뻔한 거 남편이 말려서 잡진 못했는데 한마디 하고 여동생네하고 연을 끊었어요. 기술직하고 노가다의 차이도 모르는 너 같은 무식한 연하곤 대화 안 한다. 그 뒤로 부모님을 찾아갈 때 여동생네가 와 있다고 하면 안 갔어요. 연락이 와도 다 무시했고 대화도 제대로 안 하는 사이가 됐어요. 명절날 마주쳐도 덕담 한마디 안 했어요. 속이 좁다고 욕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자랑스러운 남편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넬 만큼 대인배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앙숙같이 살았으니 이젠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됐죠.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통해서 간간히 소식만 들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조금 들었어요. 여동생네 일이었는데 제부가 회사를 그만둘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큰 기업들은 정년이 이르다더니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자진퇴사 종용을 받는다 하네요. 그런데 아직 조카들도 어리고 돈 들어갈 곳 투성이에요. 그래서 퇴사는 안 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아래 직원이 제부를 앞질러서 진급을 하고
일도 제부한테는 안 주고 방치시키다시피 한다네요. 그래서 여동생이 속상하다며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고 그걸 들은 엄마가 심란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여동생이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냥 엄마한테 하소연하려고 전화한 거라고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네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겠죠. 큰 회사 다닌다고 그렇게 저희를 무시했는데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닥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돈 잘 번다고 의시됐으니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 있겠죠. 그걸로 사업을 하던 재취업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냐 했어요. 그걸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는 힘드니까 어떻게든 다시 돈 벌 준비를 하긴 해야겠죠. 똑똑한 양반이니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하며 엄마도 걱정 그만하시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웬일로 여동생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전화도 안 받았을 텐데 엄마에게 제부 소식을 들어서 그랬는지 그날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동생한테 안부 전화를 십몇 년 만에 받았네요. 잘 지내고 있냐고? 형부는 아직 그 일 하냐며?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하고 그건 왜 묻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도 그 일 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남편 하는 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이도 많고 현장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부한테는 힘들지 않겠냐고 대답해줬어요. 차라리 하던 일 계속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쉽게 덤빌 일 아니라고 했어요. 제부가 나이가 있어 취업이 쉽지 않다네요. 평생 직장만 다녔던지라 사업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하다며 도와달래요. 형부 밑으로 들어가서 기술 전수 받으면 안 되냐고 합니다. 형부가 1:1 가외하듯이 알려줄 수 없냐고요? 그럼 금방 배워서 형부만큼 벌지 않겠냐 합니다. 저희 남편이 데리고 있는 아래 직원들, 못해도 10년씩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깨 너머로 배우고 눈으로 직접 보며 배운 사람들인데 제부라고 그 10년의 세월을 날로 먹겠다는 건가요? 그건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정 들어오고 싶으면 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해줬어요. 물론 제 남편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면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여동생은 잊었을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그때 들었던 말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 여동생과 제부를 돕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네요. 그 콧대 높은 제부는 하찮은 일이라고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던걸요. 똑똑한 양반이니 알아서 잘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동생도 그냥 해본 소리였는지 며칠 잠잠했어요. 남편에게 여동생 얘기를 해주니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래도 가족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그 가족이 자기를 무시했던 걸 기억하면서 가족이니 도와줘야 한다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네요. 주변 친한 언니들한테 남 얘기인 척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못된 사람이라 주변에 못된 사람들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여동생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재취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 재취업도 쉽지 않은데 자기가 기존에 받았던 수준의 급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낮춰야 동종업계에 취업이 될까 말까인데 뭐 하나도 포기를 못한다고 하니까요.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남편이 꽤 많이 번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지만 역시 저는 대인배는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네. 재취업 잘 되길 바래. 근데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거 좀 불편하네. 앞으로 이런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여동생은 언니가 돼서 인정머리가 없다며 난리를 쳤지만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이상 연락은 안 왔습니다. 남편한테는 또 연락이 왔다는 걸 숨기고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줬어요. 악역은 저 혼자면 충분하니까요. 괜히 남편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들춰가며 모른 척하는 게 어른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도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이런 제 마음을 이해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제 남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 저. 이해해 주실 분 있을까요?